안녕하세요, 정비딜러 영범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건 정품, 이쪽에 보이는 건 애프터 부품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리를 할 때 이제 부품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정품, 애프터, 재생, 중고,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죠.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품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제작사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대리점에서 구매해오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프터는 브랜드 인증을 거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애프터라고 합니다. 재생은 예를 들어서 이 차량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부품을 탈거를 해서 이걸 업자들한테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는 당연히 새 부품이 들어가겠죠. 남는 부품을 업자들이 사가서 수리를 해서 다시 판매를 하는 게 재생 부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재생은 보통 터보나 발전기, 쇼크옵쇼버, 등속 조인트 이렇게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는 그냥 말 그대로 엔진이 막 문제가 돼서 폐차를 했는데 타이어가 새 거다, 타이어도 중고 타이어로 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엔진이 고장나서 폐차를 했는데 미션, 또 실내 부품 이런 것들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떼다 쓰는 게 중고 부품입니다. 그럼 과연 정품이 아닌 다른 부품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건 써도 되고 어떤 건 안 됩니다. 써도 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BMW에 들어가는 ZF 미션의 오일 팬입니다. ZF사에서 BMW에 공급을 해서 유통 과정의 마진을 거쳐서 정품이 비싼 거고요.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럼 애프터랑 정품이랑 똑같은 제품이라는 거네요? 이럴 경우에는 제조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크가 있냐 없냐의 차이고요. 이거는 ZF사에서 나온 거라 똑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중국 공장에서 모양만 똑같이 만들고 규격 이런 것들이 다르게 나온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애프터가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중적이거나 검증이 된 부품들은 애프터를 사용하는 게 엄청나게 이득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얼마나 차이가 나요? 플라스틱 펜 같은 경우에도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소모품으로 인지하고 있는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막 30만원, 40만원도 하지만 애프터마켓에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똑같은 성능을 가진 부품이 10만원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써도 되는 부품은요, 엔진을 받쳐주고 있는 마운트 또는 하체 부품입니다. 물론 이 부분들도 각각마다 뭐 내구성이나 어느 정도 승차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애프터 부품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생각보다 엄청 저렴한 부품이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검증이 안 된 저품질 부품들이 많다 보니까 주문하실 때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애프터를 사용을 할 때는 사람들의 후기를 많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후기를 보지 않고도 그냥 써도 되는 부품들은 사실 실내 부품입니다. 실내 부품은 애프터를 사용을 해도 특별하게 운행에 문제가 되거나 갑자기 막 차가 선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부품들이고요. 실내 부품들은 대부분 가격들이 원래 정품은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비용이 비싼데 애프터로 주문하게 되면 3만원, 5만원 한두 번 실패를 해도 저렴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BMW 528i 엔진오일 팬을 성능보증보험으로 접수를 도와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일팬 철제가 스캔만 간단하게 교체를 하는 작업을 보증수리로 받았었는데요. 2주인가 3주인가 지나서도 다시 누유가 바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2번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30분 만에 똑딱 엔진오일 교체처럼 금방 끝나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공인비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님은 차량을 며칠 동안 쓰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저희 업체에서 정품 가격을 모두 다 지불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개인 자가용이라면 누군가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공인비와 부품 가격을 다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프터 부품을 주문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실 때에도 검증이 된 부품을 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부품을 내가 구매를 해서 공인만 주고 정비소에 맡기는 경우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엔진오일 필터랑 에어클리너, 엔진오일을 구매를 해서 정비소에 엔진오일 교체를 맡기면 정비사분들은 그냥 교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에어클리너 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오일 필터가 너무 저가형이라서 잘 걸러주지 못하거나 너무 빡빡해서 오일이 순환이 안 되거나 오일 압력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른다면 카센터에 맡기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카센터에 맡기면 애프터를 써도 좀 괜찮은 걸 쓰나요? 카센터에서도 수많은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알고, 카센터에서는 연계되어 있는 부품 대리점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부품 대리점에서는 고장률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AS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애프터 제품을 사용을 하는 거죠. 애프터에 대해서는 좀 알았거든요. 재생 부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전기, 에어컨 컴프레셔, 등속 조인트 이런 부품
부품들은 워낙에 시장 규모가 크기도 하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터보나 ABS 모듈 같이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생을 잘하는 집에서는 새 거 같이 만들어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애프터가 있고 뭐 재생이 있고 또 중고도 있다고 했잖아요. 세 개 중에서는 뭐가 가장 저렴해요? 제일 저렴한 건 중고죠. 중고는 쓰면 어때요? 중고는 써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내 차가 브레이크 등이 깨졌는데 새 거는 너무 비싸고 이런 걸 중고로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탑을 교체하거나 튜닝을 하거나 하는 경우로 중고 부품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신품으로는 15만 원, 20만 원인데 중고로 5만 원, 6만 원에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브레이크 등 같은 경우도 깨져 있지만 않다면 제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 중고를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리, 휠, 실내 파츠들 이런 것들은 중고로 써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엔진이랑 미션, 하체 이런 부분들은 연식이나 키로수, 컨디션 상태를 꼭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애프터, 중고, 재생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궁금한 부분들, 모르시는 부분들 알려드리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올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비딜러 영범이었습니다.